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주심리학 첫 강의 시간에는 사례를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자, 오늘 문제는 어떤 아시는 분이 자기 딸이 남친과 사귀고 있는데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이렇게 문의가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사례는 두 분의 궁합 문제하고 또 어떻게 이제 잘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딸 사주 이제 보겠습니다. 98년도 양력 11월 25일 낮 한 12시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하다가 틀린 글이 있어 찾아주세요. 무인년 개해월 병자일 갑오시 무인 개해 병자 갑오 이렇게 사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 사주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사주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항상 보행의 다과 요거를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네. 예,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행다가라 보니까 일단은 일간이 이제 병화가 중심을 항상 중간에 써놓으세요. 여기 화. 중앙에다가 항상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화. 그 다음에 이제 화가 생하는 화생토가 식상이 되고 이제 금이 재성이 되고 수가 관성이 되고 목이 인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해놔놓고 화가 자기 병화가 있고 시의 오화가 있어요. 그래서 화는 두 개. 토는 연간에 무토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개. 근데 금은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무죄 사주다. 여자가 무죄네요. 여자가 무죄 사주다. 그러니까 목은 간목과 인목이 있어서 이제 두 개. 수가 해자가 있어서 세 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퍼센트를 한번 내보면 월지를 30점, 일지를 20점으로 세본다면 수가 60점 됩니다. 굉장히 많지요. 관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런 이제 목은 하나 두 개니까 20점, 화는 10점, 화는 10점, 토가 10점이죠. 토가 10점. 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주 균형이 신학에 보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사주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림을 그려보면은 밑에 그림이 이렇게 사주 그림을 설명해 놨습니다. 이 사람이 겨울철 낮이죠. 겨울철 낮인데 태양이 원래가 있는 태양이 눈비에 가리가 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수가 많아가지고 눈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겨울철 태양이지만 원래 태양은 뜨겁잖아요. 하지만 계절로 봐서는 겨울철이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좀 낮이다. 낮 시간이라 대히 춥질 않다. 하지만 그래도 한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따뜻한 화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불쏘시개가 목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목화로 목은 여기서는 인성이죠. 인성이고 화는 자신의 동료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은 인성이면 어머니 또 우리가 잘 아는 공부, 기도 이런 것들이고 화는 내한테 필요한 화는 동료지요. 동료, 친구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현재 대운을 잠깐 살펴보면 현재 이분이 무죄사주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죄사주로 한다는 말은 없어서 그런 게 인연이 없다 이게 아니고, 인연은 없긴 없지만은 마음속에는 없는 것을 그리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보다는 재성에 대한 그리움이 많아요. 돈에 대한 그리움이. 그런데 돈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데 이제 경신연을 맞이했잖아요. 대운이 경신이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경신이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재물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26세에 보면 전체적 대운을 보면 신금대운이 신하고 자기 일지 자합쳐 신합이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금기운이 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신금이 인을 충해주는 재미가 없잖아요. 인목은 나한테 좋은 거니까 그런 면이라든지. 그래서 이 경신대운이 자신한테 도움은 될 수도 있지만 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금대운은 좀 재에 대한 그 욕구가 일라고 하지만 조금 재물이 나간다든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은 이 재가 강해졌지만 내가 너무 허약하잖아, 병자가. 그죠? 병자가 허약할 때는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조금은 힘들겠죠. 그래서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이분은 추구하는 바가 병일주는 원래가 병하고 정은 귀인이 병정 해유잖아요. 맞죠? 해유. 그 자기 자신이 이제 해가 있잖아요. 유도 자기한테 귀인이다. 그런 걸 또 생각해보고. 근데 이 처음만 다행인 것은 이분이 다행인 사주는 이 사주가 다행인 것은 뭔가 하면 그 목이 하나 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저쪽에 멀리 있는 연지하고 저 시간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통을 하고 있어요. 인의 한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분은 목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신의 힘을 도와주고 있다. 그럼 목이 뜻하는 자기의 그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 목은 인성인데 어머니가 자기를 많이 밀어준다. 또 공부라든지 기도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게 귀인들이 자기를 도와준다. 내보다도 나이 드는 사람들이 나를 좀 끌어준다. 그런 등등해서 이분은 관인상생하고 비슷한 사주예요. 원래 관인상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가 딱 되면 딱 관인상생 되거든데 수생모 모세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싹 바뀌었잖아요. 좌우제가. 어쨌든 간에 그 바뀌었지만 지지 전체로 봤을 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모기 사주에 이제 연주에도 있고 시간에도 있고 하니까 그 흐름으로 봐서는 유사한 관인상생 사주다. 제가 보기를. 완전 관인상생 사주는 아니에요. 완전 관인상생 사주가 되려면 간목 밑에 자가 바로 있어야 돼. 알겠지요? 그래서 수생, 목생화 이렇게 되면 딱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병 밑에 병신이 깔려가지고 그 재성이 자를 도와주고 병신 만약에 갑작한다면 금생수, 수생모, 목생화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진짜 관인상생이야. 요거는 유사관인상생이라 그래. 그래도 이게 없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지 몰라요. 인성이 자기 일간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얼마나 나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화가 병화가 지금 현재 오화가 지지에 있는데 요 화가 목을 불태우려 그러잖아요. 활활 불태우려 하는데 잘한 놈이 오화를 충해주고 있잖아. 견제해주고 있어가지고 그 나무는 불타도 역시 뭐 화를 도와줄 텐데 어차피 문제 구성이 관인상생의 비슷한 사주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가 나를 갖다가 나쁘게 하지 않는다. 도와준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론 더 나가면 금이 있더라도 금생수 받아서
수생목을 해서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화가 힘이 되죠. 이런 흐름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이 사주에 없어도 만약에 운에서 온다면 경신운 같은 데 있잖아요. 왔다 하더라도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밟아서 한 바퀴 도는 격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주에 없는 게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이번 죄가 딱 왔다. 대운의 경신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바퀴 뺑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소재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잘 해석을 너무 딱딱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경신운이 나쁠까? 이러는데 전반적인 우리 모기 사주에 있잖아요. 있음으로 해서 전행 구족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옴으로써 한 바퀴 뺑 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내 사주 없는 것이 또 옴으로써 뺑 도는데 신약 사주에서 가장 핵심 사항은 인성인데 인성이 그래도 연지 하나 있고 시간에 하나 있는 것이 참 대단하게 좋다는 것이에요. 내 말은. 그거 하나로 이 사람이 이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가장 점수가 많은 분야는 인연이 많다는 분야는 관이 인생이 많잖아요. 60%잖아요. 그 관성은 자신의 명예도 되고 직장운도 되고 이분은 이제 직장운과 관성운이 좋은 것 같고 또 남자운도 나쁘지는 않겠다. 왜? 목이 받아먹기, 인성이 받아먹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여자 사주로서는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그 전에 보면 신유죠. 신유. 16세. 이때 신유 할 때는 신금이 병을 갖다가 병신 합수로 만들어 버려요. 안 좋겠지요. 그래서 이 애가 16세 때 고등학교 때 할 때쯤부터 굉장히 뭘 많이 했냐면 고통을 많이 느꼈대요. 네, 자기가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아버지에 해당하는 자기 아버지에 해당하는 그 수가 원래 이분이 수가 아버지에 해당되잖아요. 아, 금인가요? 금이 자기한테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신이 한번 왔기는 왔는데 이 신이 자기 병화가 하고 붙어가지고 병신 합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한테 수가 너무 많아 수는 자기한테 집어 흉신것 같은 건데 이를 만드니까 사주의 병화가 원래 밝은 것이 되는데 금수가 많아지면 성격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울증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신금 때, 신유 때 유금하고 우울증을 알았다. 굉장히 그때가 어떤 때냐면 자기 집이 안 좋아가지고 집이 완전 내리막이요. 내리막이라서 아버지 엄마가 다 같이 음식점을 하다가 거의 막 그냥 부도가 난 상태야. 그러면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자기 원하는 학교도 못 가고 그러겠죠. 많은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 그 당시가 사춘기 때고 특히 고등학교 다닐 때고 하는 게 힘들었을 것 같다. 그 하필이면 신유운이다 그죠? 그 신유운에서 했었는데 그래도 경신대원까지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작년에가 뭐예요? 임인년이잖아요. 그것도 인목운이잖아요. 그때부터 조금 말해서 인목이 왔기 때문에 인성이 왔기 때문에 이미 인목은 인의 한목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좋아졌어. 밝아졌는데 금년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개묘년이 됐잖아요. 그 묘년 되면 또 해묘미도 되잖아요. 네, 목이 됐잖아요. 그 인성이 됐죠. 도움 됐죠. 네, 그 이 말하는데 이분은 이제 성격은 그렇게 굉장하게 좀 아까 말한 대로 병이 병주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구름이 눈비가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눈비가 나를 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회색이잖아요. 이 세상이 밝지를 않잖아요. 성격 자체가 이 그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경신신유가 더 오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이 목이 와주면은
목은 우리가 잘 아는 바람이에요. 목은 바람으로 표현하거든요. 바람이 오면 뭘 갖다 흩쳐요? 구름을 흩어본단 말이에요. 물기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수기를 흩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떤 그 음울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싹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이란 놈이.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하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어머니라든지 이런 기운이 있잖아요. 또 언니, 자기 우리 언니가 하나 있거든. 언니도 자기한테는 화도 되고 나이 많은 자기보다 나이 많으면은 목기운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언니라든지 또는 엄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굉장히 큰 우군이에요. 이 애가 막내, 이제 딸 둘이 중에 막내거든. 언니는 한 몇 년 전에 시집을 갔는데 그 언니도 굉장하게 이제 어릴 때 집이 망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힘들었는데 이제 회복이 됐어요. 엄마가 이제 또 잘 하셔가지고 회복이 됐는데 아빠에 대한 생각이 이제 옛날부터 좀 안 좋아. 아빠는 막 그냥 뭐 집안에서 신경도 많이 안 쓰고 막 그래 어려움이 집안이 나라고 떨어지면 아빠라도 힘을 써야 되는데 아빠가 큰 역할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에 대한 생각이 안 좋단 말이에요. 특히 엄마하고 같이 똘뭉치게 사는 편인데 되게 그렇잖아요. 힘들어지면 남편이 이렇게 집안 끝까지 돌봐주지 않고 있으면 엄마와 같이 아이들이 뭉치게 돼 있어요. 이런 집안 상태가 됐는데 다행히 작년에 이제 운이 비록 경신대운이지만 늘 얘기했지만 신약 사주는 세운을 많이 작용해요. 세운. 그 세운이 임인 계묘가 됐단 말이에요. 목을 났다 이 뜻이에요. 목을 바람이 와가지고 그 물기를 흩어주고 바람 불어주니까 괜찮아졌죠. 근데 이 언니는 이제 말하자면 자기보다 나이가 한 10살 가까운 분을 만났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야. 사장님 말하자면 총각 사장님이지.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주 그냥 성공적으로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그렇지 있는데 이제 또 동생이 이제 언니 나이 차이 좀 난단 말이야. 그 동생은 이제 말하자면 자기 시집이 안 간다 그런 거예요. 왜? 아빠 엄마가 못 사는 걸 보고 대개 보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 잘 지내잖아요. 그럼 나도 엄마 아빠처럼 될래 이래 된단 말이야.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최고 우상인 사람들은 엄마 아빠처럼 하려니까 당연히 결혼하려 그러지. 그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봐. 애들이. 아이고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싸울란가 보다. 그래서 아예 안 하려고 그랬죠. 이 분들도 그 예외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남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빠 엄마를 생각해보고 결혼 안 하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혼적으로 됐는데 뭐 조금 이렇게 해서 죄송한 얘기인데 어쨌든 남자를 하나 만나게 됐어. 누구 소개받는다? 엄마가 소개를 시켰어. 엄마가 소개를 시켜서 만났는데 이분 생각이 충분히 어리잖아요. 옛날로 치면 어린 거 아니에요. 요새는 30 뭐 넘어도 26인데 밑에는 남자는 29이야. 그게 이제 3살 차이니까 이제 딱 좋은 나이고. 근데 절대 남자들 안 만나려고 그러고 하는데 이제 이 사주를 가지고 스님한테 간 거야. 자기 엄마한테 내가 좋게 해석을 해줬거든. 그랬더니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만나게 했는데 만나자마자 막 그냥 바로 불이 붙은 거예요. 올해 5월 달에 엄마가 소개시켜갖고 8월 달 실제적으로 8월 달에 만나게 됐는데 8월 달부터 만나갖고 지금 몇 달 사이에 일본 여행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이. 남녀가. 그래서 일본 여행 갔다 난 너무 놀래갖고 옛날로 생각하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이러는데 요즘 그렇대요. 요즘 아이들은 막 그냥 일본 여행 바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주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사주를 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아까 말 병화는 신약 사주라 그랬죠. 신약 용인격 사주라 그랬어요. 근데 병화는 귀인이고 병화의 귀인은 해유라 그랬고 자기 스스로가 해가 있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좌우축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좌우축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 여자로 봤을 때 자는 남자야. 그 배우자하고 실은 시제되는 건 자식이거든. 그죠? 이 자식하고 사이가 서로 좌우축을 한다 뜻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좌우축을 하니까 내가 이 배우자하고 자식 사이가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배우자하고 자식 사이에 좋지 않으면은 그거로 인해서 서로 헤어질 수도 있다. 그걸 우리 뭐 싸울 수도 있겠지만 더 심하면 헤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자식과 그 남편 사이가 좋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 흠으로 눈에 딱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은 밑에 보면 좌우축은 일지와 시지축으로서 배우자와 자식이 다투는 형상이고 인성이 도움이 되고 공부기도가 중요하다 그랬고 연주의 무인은요. 무토는 무하고 개가 합치잖아요. 그죠? 두 개가 합을 하게 되면 이 개수를 갖다가 그룹을 아빠가 제거해 주잖아요. 사실상은 아빠가 내한테 도움을 돼. 여기서 보면 아빠가 나를 개수를 제거해 주잖아요. 엄마는 인내 한몫을 해서 결론적으로 나를 막 의사의사 밀어주잖아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 아빠는 아빠의 궁이 지금 이제 연간은 아빠 궁인데 편제궁인데 이 아빠나 밑에 있는 인목이 둘 다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고 비견은 당연하게 비견은 나한테 같은 화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언니가 도움이 돼요. 그렇습니다. 관인 상승객 사주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그 사주 그림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겨울철 낮에 주변에 눈이 막 내리는데 나는 태양이죠. 안 그러면 병화 큰 하루 뿌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낮이지만 한기를 느낀다. 따뜻한 화 필요하고 불쏘시개가 필요하고 목이 필요하다.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그 남자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사주는 95년생이에요. 양력 9월 5일 10시. 남자 29살. 을해, 갑신, 기해일이네요. 기사시. 그래서 을해, 갑신, 기해, 기사. 자, 밑에 뭐 설명을 많이 안 달아놨는데 일단 뭐 그 생략하고 어쨌든 기해 일주하고 그러면 요걸 그림을 한 그리 보면 자, 이 기토는 정운이죠. 정운은 원래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무로 막 심어가지고 예, 이쁘게 꾸며야 되는 그런 어떤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쁘게 되긴 됐는데 하늘에 태양이 안 보여. 가장 중요한 게 하늘에 태양이 빵긋 뜨면서 이렇게 갑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건 가을철입니다. 가을의 정운이에요. 가을에 오전 4시니까 이제 11시쯤 된 4시쯤 된 정원에 감목과 을목 크고 작은 나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태양이 보이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한번 둘러봤더니 저 바로 옆에 내 바로 밑에 기해 큰 바다가 있어. 큰 호수가 있어. 또 더 멀리도 또 호수가 있어. 중간에는 암벽이 있어. 암벽과 바위가 있으니까 암벽과 바위가 있는데 출렁이면 파도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히토인 나를 갖다 쓸어내릴 것 같은 좀 불안한 감이 있다. 알겠습니까? 파도가 치면 정원이나 농토를 뒤덮을 기세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심리적으로 이용해 본다,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이 해와 해가 두 개나 되잖아요. 거기다 신금이 있으니까 신금순 금생수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재성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화신화에 가까워요. 그죠? 그리고 이분은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구라든지 그런 것이 많은데 어쨌든 천간에 있는 기토는 간목을 갖다가 자기가 좋아하잖아요. 각기 합토하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다행히 그 간목 이 목이 물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은 토가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신약하게 돼서요. 신약하게 됐으니까 화가 필요하단 말이야.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돼가지고 화와 토가 필요한 사주입니다. 근데 화토가 필요한데 화가 좀 약하기 때문에 갑목과 을목이 목이 이 뒤를 이어줘서 도와주면 좋겠는 그런 좋게 보이는 사주예요. 어쨌든 이분도 공부와 기도와 주체성이 중요하고 화토가 중요합니다. 앞에 사주도 화가 좋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이분도 화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수복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간목이 화를 도울 때는 좋지만은 목이 간목을 화를 갖다 생해줄 때는 좋지만은 목이 직접 토를 공격하면 특히 을목은 바로 기토를 공격하지요. 간목은 뭐 오바에 각기 합하면 되는데 을목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지지목은 목생화, 화생토로 해가지고 도움이 됩니다. 목생화, 화생토로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분도 또 신날 사주인데 다행히 저 사주가 기토인데 화가 있지요. 그래서 다행한 사주다. 근데 묘한 거는 또 이것도 사회충하다. 일지와 시지가 충한단 말이에요. 그 이것도 뭐냐면 자기 배우자가 자기 자식과 사이가 나쁘다는 뜻이에요. 자, 남자도 그랬고 여자도 그랬죠. 이것은 뭘 의미냐 하면 자식이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자식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식을 놓으면 이렇게 두 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둘 다 충동살이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딴애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좋으면은 우리 결혼을 할 수 있다 서로가 이제 그까지 얘기했는가 한데 조건이 있다 결혼하려면 뭐냐 물으니까 자식은 안 놓겠다 딸애가 24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남자 한다는 얘기 나도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 지금 사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제비가 살아 이래 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참 천생연분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이 여자는 병화잖아요. 남자는 기토예요. 그러면 화생토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나이는 적지만은 병화니까 남자는 음간이고 여자는 양간이잖아요. 이 시대에 딱 맞는 상이에요. 이 시대는 여자가 양간이고 남자가 음간이 돼야 요새 이 시대는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남자가 양간이고 여자 음간이면 이 시대 역행하는 시대 상황이 딱 맞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자를 보고 원래는 이 사람이 남자 굉장히 싫어했대. 딸에 그래서 남자를 안 만났는데 어찌된 판인지 이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11시 12시 넘기고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자, 보세요. 병화 입장에서는 기토가 상간이잖아요. 상간은 굉장히 조건 없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상간이 뭐라고요? 조건 없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마음대로 자기를 쏟아부어요.
식신은 뭔가 하면 조건 따져. 이거 저거 따지고 내가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따지는 건데 상관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남자가 물어보면 아들같이 보여. 자식처럼 보인다고. 막 자기 사랑을 쏟고 싶어. 뭐처럼 자기의 뭘 만났어요? 자기가 쏟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쏟을 찾아낸 거야. 그 남자는 뭐냐면 인성이 필요하잖아. 졸지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났어. 만나면 포근해. 자기를 감싸줘. 그 이런 걸 보고 이런 만남을 보고 뭐라 그래요? 평생 전생연분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해자잖아요. 해자는 서로가 또 그래도 뭐 어쨌든 되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여자의 천을 기인이 남자한테 2개나 있어요. 해 2개가 있어요. 남자의 기토에 천을 기인이 자가 여자한테 하나 있어요. 병자. 그것도 보면 가장 중요한 일지에 남자의 제일 자기가 필요한 것이 여자 일지에 병자가 딱 기인이 하나 있다고. 이 여자는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해가 하나 병신 해유자 병정의 해유잖아. 그 해가 일지 있다니까 일지에. 그런데 다만 각각 시와 충하기 때문에 자식 안 놓고 살면 이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헤어진 떨어진 사람은 괜찮지. 그런데 그게 어렵잖아요. 애는 그런 때문에 애는 유학 보내야 돼. 어릴 때부터 멀리 보내버려야 돼. 그렇게 하면 되긴 되지. 근데 이제 만약에 아기를 놓는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스타일의 여자가 자식이 나오잖아요. 병화 일장에서 자식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막 죽기 살기로 이제 쏟는 거라 거기다가. 그럼 남편은 자기를 좋아하는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부인이 엄마단 말이야. 엄마가 내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해. 나 슬퍼. 이래 되는 거야. 그럼 내 사랑을 뺏긴 거야. 누구한테? 내 자식한테 내 사랑을 뺏긴 거야. 나 슬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 안 낳는 게 좋겠지. 처음부터 자식 안 낳는다고 얘기했다니까 참 당황스럽다. 만약에 자식을 놓는다 하면 이제 말하자면 그 뭐 어릴 때 조기 유학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또 그겠죠. 뭐 할머니 키운다든지죠. 맞아. 놓자마자 할머니 지금 할머니가 키울 행편은 뭔데요? 할머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절에 보내면 딱 좋겠다 그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면 남자 사주를 볼게요. 남자는 가을 사시에 저 크고 작은 나무가 있죠. 바다가 막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욕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물욕이. 또 한편 또 여자에 대한 욕심이. 근데 다행인 것은 여자에 대한 욕보다는 감목에 어떤 그 목이 많이 가 있어요. 그죠? 기토 갑갑토니까 다행이다. 자, 그 다음에 여자 병화 기인이 남자 일지 연지해가 되고 남자 기토의 기인 자가 여자 있어서 서로 기인을 가지고 있다. 다만 남자 일시의 사해충, 여자 일시의 좌우충 나가 번석했죠. 부부 각각 부부에 문제가 있다. 여자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한다. 다행히 남자와 같은 생각이다. 이게 오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다만 남자의 신의 천살이 쌍이 있다. 여기 이제 자세히 보세요. 신의 천살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요. 경충파해 할 때 해살이에요, 해살. 이것이 신의 2개가 딱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살다가 자칫 잘못하면 야, 진짜 내 가슴을 도리내는 듯한 아픔을 맞이하는 것이 신의 천살이에요. 그게 보면 이제 여자가 정제잖아요. 자기 정제가 있잖아요. 신금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칫 잘못하면 이 남자가 그런 어떤 막 그냥 가슴을 도리내는 듯한 아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것도 갖고 있어요. 이 남자가. 거기 그 관계가 뭐냐면 만약에 이분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예? 예를 들어서 뭐 돈에 대해서 너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여자와 멀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자는 무죄사주였잖아요. 그 이 사람 해가 제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게 서로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궁합은 지난번에 반 거고 이번에 질문한 내용은 뭔가 하면 일단 가까워져 가지고 자기 생각에 정말로 뭐 젊은 나이지만은 자기 이상적인 사람을 만난 것 같다. 둘 다 그런데 근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 남자가 직장이 올바르지가 않아. 제일 중요한 게 직장이 올바르는 애야 되는데 직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다가 이제 여자는 딸은 뭐냐면 물리치료사라 원래가 물리치료사인데 그 지금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이제 이분이 언니가 형부가 지금 저쪽에 그 안성이 그 평택인 쪽에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두 분은 잘 살고 있어. 왜? 뭐 같이 다 각각 일을 하고 있으면서 뭐 저게 사이가 또 사업을 하니까 같이 이렇게 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이 되는 사람 그 딸 집이 이제 평택에 있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이 남자애가 그 잤다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그 집에서 같이 엄청 가까워졌지요. 어? 그게 만약에 앞으로 동서될 사람이란 말이야. 막 결혼해. 그러니까 벌써 처음 그것도 마음에 드는지 거기서 자고 그러니까 이 아들 되는 사람, 새로 사이 될 사람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는. 근데 직장이 좀 시원찮다는. 그래서 그쪽에 평택에는 일하는 곳이 많대요. 직장이 많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많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여자도 그쪽으로 가게 되면 요새는 몇 명 이상 이 되는 데는 상주 인원이 직원들이 100명인가 뭐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요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 같은 의무실 학교 보면 양호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요즘 반드시 이래 된대요. 그런 사람 한 명 고용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뭐 갑자기 아프면 긴급 이렇게 붕대 감아주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해주고 약도 주고 때에 따라서는 119 신청도 해주고 대리는 해주고 그런 걸 안전 관리를 많이 이제 강화시켰답니다. 그런 취업할 장소가 그거는 또 많대. 그러니까 이제 글로 옮기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이 사람도 글로 옮겨서 하면 어떻게 했냐. 네, 그런 질문을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이 사람이 이제 집이 이제 이렇게 북쪽이단 말이야. 평택 남쪽이잖아요. 그럼 남방 화쪽 움직여 괜찮겠죠? 아, 좋다고 그냥 문제가 없다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경제가 약하다 남자가 잘 살지는 못한가 집안이 좀 막 그런가 봐. 그게 딸은 이미 작년에 평택에다가 아파트를 한 채 이제 샀는데 살았는데 젊은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렇게 이제 대출로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 전세를 줬어. 그러니까 대출로 내가지고 사가지고 전세를 줬으니까 2억 얼마 주고 샀는데 전세를 주고 자기가 또 한 2억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게. 그럼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 창피한 얘기인데요. 뭐가 창피해요? 했더니 결혼은 안 올리고 결혼식은 안 올리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요새 그냥 두 사람 그냥 살게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럼 혼인신고를 뭐 지금 할 건 없고 그래가지고 요새 같이 이제 거기다가 뭘 하나 얻어요? 오피스텔 하나 얻어가지고 두 사람이 그냥 살고 거기서 돈을 모아가 한 6 벌이면 그때 그 집에 들어가는 걸로. 엄마가 막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막 그런 생각하더라. 그래야 애들이 돈을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아유, 좋은 생각. 그러면 스님이 좋은 생각이 되지. 내가 그걸 머리 굴릴 수도 없잖아요.
좋은 생각인데 그랬죠. 아이고 정말로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딱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안 왔나 전화로 왜 물어보냐면 그래도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아이고 잘 살겠습니다. 남쪽 거 좋겠고요. 그 직장 남쪽이 구하고 잘 될 거고요. 모든 게 잘 되겠습니다." 그럼 "결혼은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기를 내가 "아 그렇게 다 됐으면 뭐 그 올해 할 거 뭐 있어요? 내년이나 하죠." 했더니 "아 2년 동안 그걸 돈을 벌여야 된다." "아 그럼 뭐 그러면 되게 아이 나이가 26 밖에 안 되고 충분하네요. 한 3년 정도 그 역벌이가 하면 되겠노?" 한 게 "스님 그래도 되겠지요?" 그러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좋다 그래야지. 사실 또 딱 맞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인제 스스로 또 이제 그분이 답을 다 냈어. 또 뭐냐. "그런데도요 스님 제가 그래도 결혼이 식은 안 올리고 또 같이 또 산다 그러는데 그래도 좀 뭐가 있어 가지고 누군가가 좀 이게 그 정인이 되고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어요. 그 스님 절에 가 가지고 좀 우리 애들 좀 해 주면 안 되겠어요?" "아 해 드릴게요." 당연히 해 주지. 뭐 결혼식도 아니고 약혼식도 아니고 하지만 언약을 하는 언약식이니까 내가 해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럼 그건 내년 봄이면 내년 봄은 좋지요. 그분 얘기하면 다 맞춰 주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다 해 줬더니 시원하잖아요.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말 들은 스님 말씀 들으니까 다 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죠. 근데 본인 생각이지만 사실은요. 그분이 다 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딱 얼토당토한 얘기가 다 합당한 얘기예요. 뭐 누가 들어봐도 딱 맞는 얘기.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봐도 그보다 좋은 안이 없어. 예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분은 아마도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인제 언니가 잘 살잖아요. 언니가 이렇게 잘 살면 동생이 따라가요. 동생이 언니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정말 귀감이 되잖아요. 언니가 잘 사는 모습. 그리고 또 이제 또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래 사주가 이 딸 사주는 이제 귀인이 있었잖아요. 이 남자도 귀인도 있고 또 인성도 있잖아요. 각각 인성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뭔가 하면 어려움 있을 때 도와주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사주가 참 엇비슷하다. 그 그렇게 뭐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희한하게 일시에 총이 딱 떨어지고 보면 묘하잖아요. 그것이 인제 어떤 같은 동일한 운명인 사람이 만난 거야. 그래서 인제 '아기만 안 놓고 살면 좋겠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기 대신에 나는 그 집에는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본래 집에 딸 집에는. 근데 "나는 강아지가 싫은데 나는 고양이 키우려고 할게." 남자가 한다니까 "나도 고양이 좋은데." 이러더라고요. 그게 모든 게 그 남자가 여자를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 뭐 안 좋아도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은 결혼하는 데 문제 없고 또 이 남자가 썩 좋은 남자가 너무 잘났고 또 뭐 좋은 학교 나오고 거기다가 막 좋은 직장 가지면은 그렇잖아요. 똑같아. 둘 다 비슷하게 만난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그죠? 예. 예. 첫 시간에 살인을 이만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